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은 등락을 거듭하면서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그 속에서 자동차 대장주 현대차와 기아가 모처럼 나란히 상승세를 펼쳤는데요. 이렇게 상승한 배경이 뭘까요? 사실 현대차, 기아차는 파업이 일단은 좀 마무리가 됐고요. 네. 그게 이제 사회적인 이슈는 일단 불확실성이 제거가 됐다. 그러면은 이거는 제거가 됐는데 남아있었던 주가 상승력의 원인은 무엇이었냐? 저는 실적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현대차가 3분기 이제 실적 컨센서스를 좀 추정해 보자면은 매출이 40조 원이고 영업이익이 3.6조 원 정도입니다. 그러면은 영업이익률이 한 9% 정도 나오겠죠. 근데 네. 여기서 글로벌 판매량, 그러니까 전체 글로벌 판매량이 얼마나 나왔냐? 한 104만 대 정도 나왔습니다. 근데 굉장히 잘 판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글로벌 판매 매출의 거의 40%를 담당하는 데가 미국입니다. 근데 미국에서 최근에 미국 자동차들이 되게 부진을 많이 겪었습니다. 근데 현대차가 옛날과는 다르게 일본 브랜드에 뒤처지지가 않고 오히려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판매가 12.6%가 증가를 하면서 27.5만 대를 판매를 했는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잘 팔았는데 환율도 효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환율이다 보니까 미국에서 판매해서 우리나라로 가져올 때 환율에 대한 수혜를 받겠죠. 그다음에 여기서 고환율에 대한 수혜가 있었고, 그다음에 믹스 개선. 이게 저가 마진 차량만 판매되는 게 아니고 제네시스라든지 SUV 차량은 사실 마진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네. 실적에 좀 배경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적 우등생이라고도 부를 수 있는 현대차와 기아가 3분기 역시 호실적이 기대되고 있지만 주가는 영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실적 발표를 앞두고 지금이 다시 없을 매수 기회일지 주가 전망과 함께 전략도 전해주시죠. 저는 현대차는 멀리 본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구간에서 좀 멀리 본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매수를 해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금 UAW 파업이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근데 네. 저는 이게 노동자들이 원하는 게 임금의 40%를 올려달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회사 입장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걸 올려줘서 파업이 진정된다라고 하면은 문제는 뭐냐면 이 차량 가격을 전가를 하게 됩니다. 소비자들한테. 그러면은 똑같이 포드 같은 경우에는 익스플로러는 굉장히 큰 차가 있고 굳이 따지자면은 현대에는 팰리세이드가 있는데 당연히 포드가 비싸고 지금 현대가 굉장히 좀 싼 편에 속하죠. 미국 시장에서도. 네네. 근데 포드가 여기서 가격을 좀 더 올린다라고 하면은 저는 시장 점유율은 오히려 현대가 더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UAW 파업 이슈가 계속 진행되고 있고 이게 노동자들이 사실 지금 가장 포드의 취약점이 있었던 게 뭐냐면 켄터키 공장입니다. 여기가 뭘 만드냐면 미국은 실제로 트럭을 끌면서 생계를 유지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뒤에 그 트럭이 달린 차량을 굉장히 많이 삽니다. 그래서 픽업 트럭의 나라라고도 많이 불리거든요. 네. 근데 이 픽업 트럭이 많이 팔리는데 가장 많이 생산을 하는 데가 또 켄터키입니다. 근데 이 켄터키에서 또 파업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면은 포드의 주요 매출이 완전 날아가는 거겠죠. 그러면은 현대차한테는 좀 반사이익 가능성이 좀 더 커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계신데요. 현대차와 기아, 이 형님들의 선전에 자동차 섹터 전반에도 훈풍이 불었습니다. 관련해서 가장 눈여겨볼 핵심주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자동차 관련주 중에서는 현대기아차에도 납품을 하고 네. 제가 계속 말씀드린 테슬라에도 납품을 하는 데가 어디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저는 명신산업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근데 명신산업이 이제 핫스탬핑 공법으로 이제 부품을 생산을 하게 되는데 이게 네. 그 기가 상하이 쪽에서 그 테슬라는 기가 상하이가 있고 기가 베를린이 있고 기가 텍사스가 있는데 기가 상하이 쪽에서 이제 3분기 실적은 좀 기대를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왜 가져왔냐면 4분기 실적까지 바라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3분기 실적은 왜 기대를 안 하게 되냐면 테슬라도 저는 지금 기대는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 모델 3 하이랜드 프로젝트로 바뀌면서 이게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공장이 좀 가동 중단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산량이 인도량이 좀 줄었죠. 3분기에. 그래서 3분기에는 조금 좀 저조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 4분기까지 좀 바라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핫스탬핑이 가장 중요하기는 한데 네, 저는 이게 너무 궁금해요. 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쉽게 말씀드리면 고온에서 한 950도 되는 고온에서 이거를 가열한 다음에 성형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부품대로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빠르게 냉각을 시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일반 그 철판 코일에서 있는 것보다 강도가 한 3배는 높아집니다. 그러면은
이 철판 자체가 강도가 높아지게 되면 안정성이 생기는 거겠죠. 그다음에 원래 이 철판에 대해서는 무게가 크게 뭐 완전 달라지지는 않지만은 여기서 들어가는 뭐 안정성이 보장이 되다 보니까 여기서 들어가는 부품들이 좀 빠지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전기차는 무게가 중요하죠. 주행거리 때문에. 그 무게를 절감해 줄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금 실제로 테슬라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미 심원하고 미국 심원 미국 법인이 또 따로 있는데 거기서 테슬라 그 캘리포니아 공장하고 텍사스 공장에 실제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명신산업이 지금 현대기아차 비중도 한 30% 정도는 되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나머지 종목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동차 관련주 등에서는. 근데 이 관련주들을 제가 정리한 자료는 백발백중에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명신산업은 물론 탄탄한 실적을 겸비한 자동차 부품주가 궁금하신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백발백중 수요일을 검색한 후에 친구 추가해서 자세히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 장에서 히토류 관련주가 동반 급등세를 연출했습니다. 미중 갈등이 격화될 때마다 어김없이 등장하는 테마가 아닐까 싶은데요.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일단은 어젯밤에 속보로 나온 게 있었는데 미국이 중국 AI 반도체, 첨단 반도체 장비에 대해서 추가 제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게 이슈가 좀 나오고 나서 중국 오늘 딱 장 시작하자마자 히토류 관련주들이 쫙 올랐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원래 10월 7일에 한번 제재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어제가 17일이었으니까 열흘 만에 또 추가 제재를 한 거예요. 네. 그러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한테 야 너네 AI 반도체 만들지 마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중국 입장에서 나도 만들고 싶은데 니네가 왜 제재를 하냐라고 입장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야 니네가 이렇게 자꾸 제재를 하면은 우리도 무기가 있어. 우리는 너네한테 히토류 안 줄 거야. 그래서 실제로 게르마늄 관련주가 얼마 전에 미국하고 중국 갈등이 안 좋았을 때 빵 뜨게 됐었죠. 그래서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히토류 관련주들이 뜬 게 결국에는 좀 미국하고 중국의 갈등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히토류 관련주들은 크게 이제 유니온 머티리얼이나 아니면 유니온 아니면 성한 세토피아가 있었고 네, 중국 반도체 관련주들도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미국에서 제재를 하다 보니까 중국은 예를 들어서 뭐 우리나라에 있는 상장사 중에 최대주들도 있고 아니면 다른 쪽에서 좀 쓰고 팔려는 모습들도 보이겠죠. 그래서 뭐 피델릭스나 서플러스 글로벌 등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히토류 테마 강세 속에서 관련주 유니온과 유니온 머티리얼의 주가 역시 급등세를 나타냈습니다. 유니온 주가는 상반기 급등한 이후에 줄곧 약세를 나타냈는데요. 주가 반등이 계속 좀 이어질 수 있을지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히토류 관련주들은 사실 실적이 좀 나오더라도 이게 잘 안 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테마성 매매거든요. 네. 그래서 접근을 하신다고 하시면은 저는 와 이걸 날 장기적으로 끌고 갈 거야라기보다는 중국과 미국의 갈등이 안 좋을 때 이런 테마들이나 이슈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중국 제재나 이런 것들이 들어온다라고 하면 그때 한번 트레이딩 전략으로 가져가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한용희 대표님의 의견 참고 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라고요.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 자신의 원칙에 맞춰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